안녕하세요. 제2강 수요와 공급편을 시작하게 된 저는 곽종호입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겠죠. 제가 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파트에 수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수요라는 것을 제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리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매하려는 의도량을 의미합니다. 그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 삶은 계속된다라는 의미인데 이처럼 우리 삶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구체화시켜주고 저는 1년 안에 아파트를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월급, 그리고 이자라든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가 구매하려는 의도량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어떤 거냐면 구매하려는 의도량이라는 겁니다. 의도라는 거는 이미 제가 구매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매를 했던 사후적 개념이 수요가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이 사전적 개념이 바로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소득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호한다는 것이라든지 가격 같은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가격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지금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다들 뭘 드셨나요? 저는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이게 치킨이 보통 한 마리 한 2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치킨에서 오늘 하루 동안 5천 원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서민은 2만 원짜리 치킨을 먹을 수 없지만 5천 원 가격이 떨어지면 15,000원이니까 15,000원에 포장 할인 2,000원을 받으면 13,000원에 제가 치킨을 먹을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2만 원이면 안 먹었겠지만 13,000원이면 가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녁을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치킨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늘 저같이 생각하고 그 치킨집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러한 치킨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반대로 치킨 가격이 갑자기 2, 3천 오르게 된다면 한동안 이 치킨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격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조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처럼 가격은 수요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북쪽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이게 좀 한반도의 긴장이 팽배해졌어요. 그러면 금값이 오르겠죠. 금값이 오르지만은 나는 금을 사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금에 대한 수요는 정서 국내의 어떤 북쪽과의 어떤 긴장감 때문에 수요도 계속 증가하겠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 기대 심리라는 것은 내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되겠다. 가격은 올랐지만. 이러한 추매 심리, 즉 이러한 기대 심리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격이라고 하시네. 제가 했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 때문이다. 양가. 혹시 그 좀 남자분들은 예전에 무협 소설 같은 거 좀 많이 보셨나요? 신조 협녀라는 무협 소설을 보면 제가 좀 무협 소설 좋아하는데 주인공 이름이 양가죠, 양가. 양가.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협소설을 즐겨보지 않으셨더라면 뭐 양가집 교수가 나오는 그런 뭐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가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양가.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그래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에 의한 거는 수요, 양의 변화인데 가격 외에 우리가 뭐 인구라든지 선호도라든지 기대 심리로 인한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가격 외에는 수요의 변화라고 이건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다면 많이 수요하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많이 소비할 수 있겠죠. 뭐 셔츠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셔츠를 사려고 5만 원을 들고 갔어. 백화점에 5만 원을 들고 왔더니 셔츠를 한 벌밖에 살 수 없었지만 옆에 이제 뭐 매대에 가니까 셔츠 하나에 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럼 셔츠를 5벌 살 수 있겠죠. 더 많은 수요가 생겨나겠죠.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수요할 수 있는 수요량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나의 수요는 올라가겠죠. 셔츠가 5만 원 하던 게 매대에 만 원을 하면 제가 더 많은 셔츠를 살 수 있겠죠. 이처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 수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 그래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요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그래프는 제가 다음에 한번 그래프들만 모아서 제가 이제 뭐 천천히 다 그려드리면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나 또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요 세로축, 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고 요것은 가격입니다. 요건 돈이야, 돈. 세로축은 Y축 가격이고 가로축 X축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수량. 그리고 우리 원점인 0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김밥이 저는 이제 김밥만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김밥만 먹고 살아. 김밥만. 그런데 제가 한 달에 저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김밥만 다 사 먹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김밥이 한 줄에 50만 원 하는 거야. 이 금김밥이죠.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김밥을 몇 줄 먹을 수 있습니까? 2줄 먹을 수 있겠죠. 2줄. 김밥이 50만 원일 때 저는 수량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김밥의 수량은 2개입니다. 그런데 이 김밥이 이 금김밥도 모자라서 막 다이아몬드 김밥이 됐어. 김밥 한 줄에 막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월급이 100만 원이니까 김밥을 몇 줄 먹을 수 있겠어요? 한 줄밖에 못 먹겠죠. 가격이 100만 원일 때는 제 수량이 하나로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100만 원일 때는 제가 하나밖에 수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김밥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투표를 야당 찍어야 되겠어 했더니 여당에서 물가를 굉장히 물가에 신경을 써서 김밥 한 줄이 1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김밥 한 줄이 10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10줄을 소비할 수 있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김밥이 더 늘어났겠죠. 이처럼 제가 가격대별 수요할 수 있는 수요량을 점 찍어서 요거를 이어본다면 이 그림과 같은 원점에 볼록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우하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양의 변화는 가격, 양가. 그러면 이 수요, 양이 X축이죠. 그리고 Y축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곡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변화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수량의 변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요게 뭐 꼭 김밥이 아니라 뭐 셔츠라든지 치킨이라든지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한정된 월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선생님,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는데도 계속 추매 심리 때문에 수요도 늘어나던데요. 요것은 가격의 변화가 아니고 가격 외적인 기대 심리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가격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수요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하락하는 이러한 반비례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것이 무엇이다? 수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수요 법칙은 모든 거에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하락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6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이거 수요도 증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이거 공급 안 할래, 안 팔래. 공급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요소수 사태가 있었을 때도 실제로 요소수 가격이 굉장히 오르니까 요소수를 갖고 있는 업체는 이 가격보다 나중에 더 오른다라고 생각해서 요소수를 오히려 사재기하고 감추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대감, 가격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 자체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개념이 좀 잡히시거든요. 오늘은 적어도 수요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매하려는 사전적인 의도량이 바로 수요라는 것과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양가.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수요는 이렇다면 반대로 이 공급이란 놈은 대체 어떤 놈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마스크가 구하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 마스크가 한 장에 2,500원, 3,000원까지 갔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 약국에서 1,500원인가? 2,000원에 한 사람당 몇 장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우리가 KF94 마스크를 한 장에 저는 100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100원, 200원? 고급 브랜드도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죠. 왜냐? 이 마스크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초과 이익을 누린 거예요. 떼돈을 번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떼돈을 보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 사업에 진입한 거죠. 이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한 번에 한 장 하다가 5장씩 하진 않잖아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자들이 많아지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졌죠.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급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판매하려는
의도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양가양가, 양가양가입니다. 양가양가.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 외에 결정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뭐 인구라든지 뭐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 공급이 수요와 다른 점은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에 비해서 내가 5만 원 들고 갔는데 셔츠가 만 원이네. 바로 5장 구입합니다. 하지만 이 공급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시차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니까 뭐 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 계속 한다는 얘기가 공급을 늘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공급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너희 아파트 좀 개발해서 뭐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뭐 제가 뭐 잘 나가는 건설업자예요. 뭐 제가 뭐 정호 산업개발 뭐 이런 사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 2021년도, 2022년도에 이 아파트 개발이 정말 돈이 되네. 그래서 요거 아파트 정부에서 60만 원 공급하기로 한 거에 내가 참여하겠어. 워낙 돈이 되다 보니까 저도 참여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참여하고 모든 건설사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 역량이 아파트 공급이나 주택 공급에 집중된 거예요. 2022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아파트 준공이 들어가고 이제 다 짓는데 3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공급 시차에 보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기간이 3년 걸렸죠. 그러면 공급하기로 한 2022년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준공이 되고 이제 분양하고 판매하는 2025년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제 판매하는 그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사 이거 2025년이 되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니까 이게 초과 공급이 나서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2022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이 공급 시차 때문에 제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마스크 얘기로 조금 돌아간다면 아까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한 장에 2,000원, 2,500원, 뭐 3,000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마스크가 워낙 구하기 어려운데 아는 사람이 마스크 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간부 회사의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한 장에 2,500원에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100장, 200장씩 샀어요. 저도 그때 한 150장 정도 사서 50장 제가 쓰고 50장은 이제 뭐 부모님 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한 장에 2,500원이라도 이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한테는 괜찮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좀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우리가 2,500원은 못 주겠다. 3,000원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중간에 연결되신 분이 내가 영업사원도 아닌데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조금 돼서 우리가 이제 공동구매가 이제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입했던 마스크는 뭐 어떤 KF도 아니고 그냥 KF94, 80 이런 거 따라 만든 그런 마스크였어요. 뭐 원자재도 뭐 한국 건지 중국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이제 2,500원 팔았으니까 그분은 엄청나게 원가 대비 초과 이윤을 누렸겠죠. 그런데 이 마스크가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든 거예요. 지금은 저는 마스크 한 장에 100원 이상 안 드리는 것 같아요. 100원짜리 삽니다. 근데 그 100원짜리도 KF94예요. 옛날에는 그 2,500원짜리 마스크도 귀하고 비싸니까 하나 하면 한 3, 4일 써야 돼. 3, 4일 기침하면 마스크가 이제 침을 튀면 좀 오래 못 쓰니까
기침 막으려고 마스크를 한 건데 마스크 벗고 기침을 해야 돼. 마스크가 워낙 귀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KF94 한 장에 100원이니까 하루 한 잔씩 쓰겠죠.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가닥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가닥이 늘어난 건 뭐다? 공급 시차 때문에 이 공급자들이 착각을 한 거죠. 계산을 잘못한 거지. 이것은 뭐 주택 공급이나 마스크 공급뿐만 아니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배추가 금값이었어. 금추야, 금추. 그래서 이 배추 농사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나는 양파 농사 지었는데 옆에 개똥이네는 배추 농사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양파 정말 원가도 못 건졌는데 그럼 제가 올해 배추 농사를 짓겠죠. 너도 배추 농사, 나도 배추 농사, 그리고 쟤도 배추 농사 짓겠죠. 그랬더니 이거 배추가 공급광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 똥배추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배추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김치를 더 담그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가행됐으니까. 이처럼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차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김치 때문에 망해서 에라이 다시 양파 지었어. 그리고 쟤도 양파나 다른 거 지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김치값 또 올라간 거야. 그러면 또 김치값 또 폭등하겠죠. 이렇게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거미집처럼 균형에 도달한다는 것이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이 공급 시작 때문에 생기는 거죠. 거미집 이론은 이렇게 조금 맛만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공급 곡선도 한번 볼까요? 이 공급 곡선을 보시면 자, 세로축 뭐죠? Y축입니다. 요건 뭡니다? 가격. 항상 물가는 오르죠? 쭉쭉 오릅니다. 물가는. 가격은 항상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 Y축, X축은 수량, 양입니다. 양.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자꾸 밥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뱃살은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뱃살이 나오잖아요. 가로축은 수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공급자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요즘 로제 떡볶이가 굉장히 인기야. 원가는 비슷한데 우리 일반 떡볶이는 3,000원 하는데 로제는 5,000원 해도 잘 팔리네. 그럼 내가 일반 떡볶이 3,000원짜리 팔겠어요? 5,000원짜리로 바꿔서 공급자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겠죠. 이처럼 공급에 있어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같이 상승합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설명드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성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3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